그러면 이제 천민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거 1990년대 우리나라를 이제 공격할 적에 좌파들이 무지하게 많이 쓰던 용어입니다. 천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제 천민입니다. 퍼라이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왕따 당하는 그룹입니다. 사회 전체로부터 왕따 당하는 사람들. 근데 인도에는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가촉 천민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파리아 부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영어로는 pariah죠.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그걸 이제 천민 자본주의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게 독일의 사회학자 아까 말씀드린 막스 베버가 만든 개념인데, 막스 베버는 이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은 유대인을 관찰을 했어요. 예, 쭉 역사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유대인은 굉장히 그 배척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천시받았던 분야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게 좋게 말하면 은행업, 나쁘게 말하면 고리대금업. 그 상징적인 인물이 셰익스피어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 나온 샤일록 아닙니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다른 활동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집착하게 된 게 부의 축적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최고의 이제 가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도해지니까 물질과 이기심에 집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자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과소비를 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난 게 천민자본주의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현대에 와서도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공정한 자유 경쟁도 없어지고 어떤 경제적인 혁신도 없어지고 그리고 헌신적인 직업윤리도 상실되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타락한 자본주의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떤 투기 또는 불로소득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투기성이 강한 거 저는 그 코인이라고 봅니다. 예, 뭐 하루에도 등락폭이 위아래로 20% 정도 되면 그건 뭐 투기 수준이죠. 이런 불로소득에 집착하게 된 거.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영역에서 독점 체제를 구축하려고 할까?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천민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그 주도하는 거는 대자본인데 이 대자본가들이 자본주의 문화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퇴폐적인 문화만 조성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갑니다. 특히 뭐 요즘은 뭐 재벌 오은호 집안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도 큰 엄청난 그 사회의 지탄을 받고 심지어는 기소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데 뭐 보면은 이제 졸부들 보면은 갑자기 무슨 코인 투자해가지고 몇십억을 벌었다, 몇백억을 벌었다 하면 하는 게 뭡니까? 뭐 슈퍼카 자랑하고 뭐 명품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이런 게 이제 퇴폐적인 걸로 이어지고 이게 바로 이제 천민 자본주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가, 거꾸로 말하면은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사회를 지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천민화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천민 자본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정실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크로니 캐피탈리즘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크로니 캐피탈리즘이란 용어는 들어봤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실 자본주의로 번역돼서 쓰는 거는 이제 최근에 알았습니다. 크로니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친구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크로니 캐피탈리즘 하면은 끼리끼리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예,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정실 자본주의라고
번역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거는 1980년대 초 언론인데요. 마르코스가 통치하던 필리핀 경제를 설명하면서 일부 언론기관에서 이걸 끼리끼리 해먹는다 해서 그걸 필리핀 경제는 크로니 캐피탈리즘이다 라고 기사를 이제 썼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장 경제에 정부가 굉장히 깊숙이 개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법령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강제로 이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하고 친한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이건 뭐 연고주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크로니 캐피탈리즘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냐? 미국도 당연히 그러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도 이게 정부 개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기준금리를 내려주고 그러면서 금융기관에다가는 뭐 신용평가 뭐 적당히 해가지고 집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 이걸 조장하면서 그걸 방치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게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부 개입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터지기 전까지는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 터졌어요. 그렇더니 이게 미국에서 그치지 않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번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때 그 해결한 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버렸죠. 수조 달러를 풀어버렸습니다. 미국만. 그리고 그러한 돈 푼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많은 국가들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위기는 극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뿌린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90% 이상 대기업, 대금융기관으로 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영업을 잘못해가지고 부도 직전에 처했는데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의하면은 그 기업은 도산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대출을 해줘서 살려주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하고 정부하고는 유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줬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채권으로 대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면은 제가 좀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고 1억 달러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그걸 사주는 거예요. 결국은 대기업한테 그 돈이 다 들어가고 그 돈은 또 대규모 금융기관 뭐 JP 모간 그런 데로 이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먹는 거죠.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우리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정실 자본주의 또는 크로니 캐피탈리즘은 국가 부패 지수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거를 또 측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영국의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에서 거의 매해 크로니 캐피탈리즘 인덱스, 즉 정실 자본주의 지수라는 걸 측정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주요 국가들만 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적에 1등이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체코, 3등이 말레이시아, 4등이 싱가폴, 5등이 멕시코예요. 네. 와, 싱가포르는 청렴한 국가 아닌가? 근데 이게 국가가 상당히 통제가 심하죠. 거의 뭐 권위주의 정권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돈이 왔다 갔다 그 기업인과 정치인 또는 관료 사이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예, 체코, 말레이시아, 뭐 러시아는 그 올리가키라고 해가지고 아주 특정 소수가 거기에는 이제 푸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뭐 1등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지수를 만드는 지표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러시아, 체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멕시코 이게 높은 순위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실 자본주의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21인데 뭐 붉은 자본주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중국 경제를 중국 공산당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정실이죠. 그런데 무슨 21위밖에 안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이코노미스트가 뭐 중국 공산당 눈치를 봤는지도 모르죠. 우리나라는 2022년에는 발표가 안 됐지만은 그 전에 발표된 걸 보면은 2016년에 20위를 했고 2021년에는 22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뭐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국보다는 덜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정실 자본주의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그 얘기는 우리도 부패가 심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실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조지 소로스로 잡겠습니다. 정경유착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치사하게 뭐 정치인한테 뇌물 먹이는 거 아닙니다. 조지 소로스는 미국 같은 경우에 수백 명의 젊은 엘리트들한테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법대를 졸업하고 또 MBA를 마치고 그다음에 엘리트 코스를 걷죠. 그러면은 조지 소로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특히 이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한다 그러면 정치 자금까지 대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선출직으로 고위 공직자가 됐다 그러면 조지 소로스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거는 확인된 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 속으로 재다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조지 소로스가 부릅니다. 불러서 미팅을 갖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이기죠. 그리고 대통령에서도 이기고 재선을 해서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이 정도로 막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그 헤지펀드 억만장자가 미국 대통령도 만들어낼 정도로 정실 자본주의가 심화되어 있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 뭐 미국의 장관이나 또는 미국의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무슨 대권주자 테마주가 등장을 하죠. 지난 선거 때도 뭐 이재명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해가지고 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배, 3배 막 오르죠. 이게 정경유착, 그 사람이 그 특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기업과의 유착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낼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겠죠. 그것뿐만 아니죠. 지난 5년 동안에 전국을 뒤덮었던 태양광 사업, 그 큰 사업은 전부 다 그 끼리끼리 다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업도 그렇고 백현동 사업도 그렇고 주요 이제 도시개발 사업, 이건 뭐 지자체 하고 개발업자들하고 이제 짬짬이 해가지고 이익을 이제 나누는 거죠.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뭐 어떤 대학 입학이나 또는 직원의 채용 및 승진, 여기에서 아빠 찬스를 쓴다. 이것도 정실 자본주의의 행태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꼭 뭐 권력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느냐? 기득권 세력은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문제가 됐던 게 노사 협약에 직원의 자녀를 채용하는 거를 아예 집어넣었죠. 이게 다 정실 자본주의의 한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이걸 없애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좌절한 젊은이들이 가득 찬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자본주의의 두 축은 X축, 이기심하고 Y축, 경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이 늘어나면서 그 만들어낸 면적이 자본주의의 발전 또는 경제의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변질이 어떻게 됐냐면은, 정실 자본주의가 강해지고 또 천민자의 자본주의가 강해지다 보니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기심에서 욕심으로 변하고 또 과도한 탐욕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경쟁도 무한 경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아까 막스 베버의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이기심이나 경쟁에도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변질이 돼서 탐욕과 무한 경쟁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천민성하고 정실주의를 없애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